사회가 예속을 강요하고 이에 기꺼이 동조하는 부모님 혹은 주변인들이 가치의 표준을 제시하고 삶에 마땅한 답이 있는 것처럼 압박하니까 욕망이 가시화되거나 발현될 틈이 없는 겁니다. 할 수 있는 게 바로 이에 대한 부정인 거죠. 억압을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욕망이 우선 발현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걸 또 나태하고 방탕한 것이라고 비난하죠. 그러니까 자신의 욕망을 탐구하고 받아들일 여유가 없는 겁니다. 안녕하세요, 김태환의 키노아입니다. 업데이트가 좀 늦었습니다. 저번주 월요일에 얀센 백신을 맞고 4, 5일을 무기력증에다가 피로감이 너무 심해서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제가 컨디션이 급격하게 저하될 때 코밑이 부르트는데요, 지금 인중에 있는 이 빨간 자국이 그 흔적입니다. 백신을 맞으실 분들이 있다면 가능한 넉넉하게 휴식 시간을 두고 잘 쉬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오늘은 들레즈와 윤리에 대해 다뤄보고자 합니다. 정확하게 말하자면 들레즈의 스피노자론을 통한 윤리 개념을 다룹니다. 그래서 오늘 내용은 들레즈가 1981년에 쓴 스피노자의 철학과 신지영 선생님의 단행본 들레즈로 말할 수 있는 7가지 문제들의 2부 4장 들레즈에게 어떤 윤리를 기대할 수 있는가를 참고하여 진행합니다. 오래전에 한 아카데미에서 라깡의 세미나 7에 관한 강의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때 정말 인상 깊었던 대목이 바로 윤리에 관한 건데요. 거친 요약이 될 수 있겠지만 라깡이 세미나 7에서 말하는 윤리란 우리가 살아가는 세계의 질서, 그러니까 상징적 질서나 관습 체계를 위반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 위반이라는 게 범죄나 타자에게 피해를 준다든가 하는 몰상식한 행위를 뜻하는 게 결코 아닙니다. 어쨌든 여기에 너무나 충격을 받았는데요. 제가 충격을 받은 것은 이러한 윤리 개념이 중고등학교에서 배우는 윤리 개념과는 너무나 상충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표준국어 대사전에서 정리하는 윤리의 뜻을 봅시다. 사람으로서 마땅히 행하거나 지켜야 할 도리, 인간 행위의 규범에 관하여 연구하는 학문, 도덕의 본질, 기원, 발달, 선악의 기준 및 인간 생활과의 관계 따위를 다룬다. 이렇게 보면 일반적으로 윤리란 1번의 뜻으로 많이 받아들여진 거죠. 2번의 뜻을 보면 인간 행위의 규범에 관해 연구한다고 되어 있죠. 여기서 규범이라는 단어가 아주 강력합니다. 규범이라는 단어에 꽂혀버리면 윤리학이라는 게 인간으로서 지켜야 할 것, 위반해서는 안 될 것을 찾아나가는 것 같은데요. 꼭 그렇지만도 않습니다. 들레즈는 욕망을 제한하는 규범으로서의 윤리를 비판합니다. 규범을 지켜야 해 라고 자발적으로 말하면서 그 규범의 정체를 정작 모르는 이들 혹은 규범을 의심 없이 받아들이는 상태가 다음 구절에 드러납니다. 인민은 왜 자신의 예속을 영예로 여기는가? 왜 인간은 예속이 자신들의 자유가 되기라도 하는 듯 그것을 위해 투쟁하는가? 자유를 얻는 것뿐만 아니라 그것을 지켜내는 일은 왜 그토록 어려운가? 왜 종교는 사랑과 기쁨을 내세우면서 전쟁, 편협, 악의, 증오, 슬픔, 양심의 가책 등을 불러일으키는가? 들레즈에 따르면 이러한 것들이 스피노자의 신학 정치론이 던지는 주요한 물음입니다. 신학 정치론은 1607년도에 나온 책입니다. 스피노자가 이렇게 오래전에 던진 물음들이 오늘날과 크게 다르지 않다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누군가는 자유롭기 위해서 돈에 몸과 마음을 마구 갈아넣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몸과 마음의 자유를 위한 것일까요? 자유를 위해 몸과 마음을 스스로 예속시키고 묶어버리는 모순인 거죠. 물론 좋은 집을 가지고 가격표에 연연하지 않는 소비는 자본주의 사회에서 많은 이들이 부러워할 만한 것이지만 적어도 스스로 예속되면서 그것을 영예나 자유로 여기지는 않는 통찰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욕망은 이러한 예속 상태를 벗어나 있습니다. 좋은 집을 사면 좋은 집을 사고자 하는 욕망이 충족됐기 때문에 기쁜 것일까요? 이건 복잡한 마음의 문제입니다. 좋은 집 자체는 욕망을 충족시키지 않습니다. 욕망은 그걸 넘어서서 있기 때문입니다. 좋은 집에서 사랑하는 사람, 친구들과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 것, 그 공간을 토대로 벌어질 흥미로운 사건과 만남 등 다양한 욕망이 생성됩니다. 욕망은 이처럼 멈추지 않습니다. 들레즈는 에티카에 나오는 욕망에 관한 흥미로운 대목 하나를 인용합니다. 우리가 어떤 것을 향해 노력하고 그것을 원하고 욕구하고 욕망하는 것은 우리가 그것을 좋은 것이라고 판단하기 때문이 아니다. 반대로 우리가 그것을 좋은 것이라고 판단하는 것은 우리가 그것을 위해 노력하고 그것을 원하고 욕구하고 욕망하기 때문이다. 이에 따르면 우리가 욕망하는 것은 그것을 좋은 것이라고 판단하기 때문이 아니라 그것을 욕망하기 때문에 좋은 것이라고 판단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욕망은 판단에 선행하는 것입니다. 이게 좋을까 저게 좋을까 하고 고민하고 정리해서 이걸 하겠다고 정하는 것은 판단하는 것이지 내가 진짜로 좋아서 하는 것과는 거리가 있는 것입니다. 예전에 제가 중고등학교에 클럽 활동 선생님으로 간 적이 있는데 학생들에게 많이 들었던 말이 하고 싶은 게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도 하고 싶은 게 뭔지 물어보면 자고 싶고 게임하고 싶고 놀고 싶다고 합니다. 또 사회생활을 하면서 만난 사람들 또한 하고 싶은 것이 없다고 말하는 경우를 어렵지 않게 접했습니다. 그렇다면 그들은 욕망이 없는 사람들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사회가 예속을 강요하고 이에 기꺼이 동조하는 부모님
혹은 주변인들이 가치의 표준을 제시하고 삶에 마땅한 답이 있는 것처럼 압박하니까 욕망이 가시화되거나 발현될 틈이 없는 겁니다. 할 수 있는 게 바로 이에 대한 부정인 거죠. 억압을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욕망이 우선 발현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걸 또 나태하고 방탕한 것이라고 비난하죠. 그러니까 자신의 욕망을 탐구하고 받아들일 여유가 없는 겁니다. 이러한 예속을 주장하는 사회는 인간을 불행, 죄의식, 무능력함의 상태로 중독시키고 이에서 벗어나는 것을 삶의 원동력으로 삼게 합니다. 들레즈는 스피노자의 철학을 빌어 이러한 사회의 모습을 다음과 같이 정리합니다. 스피노자는 자신의 모든 저작 속에서 계속해서 세 가지 유형의 인물들을 언급한다. 슬픈 정념에 사로잡혀 있는 인간들, 이러한 슬픈 정념들을 이용하고 자신의 권력을 공고히 하기 위하여 그러한 정념들을 필요로 하는 인간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인간의 조건과 인간의 정념 일반에 대해 슬퍼하는 인간들, 노예, 폭군, 성직자는 도덕주의적 삼위일체를 이룬다.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면서 자신의 삶을 계속해서 부정하는 슬픔의 정념이 바로 오늘날 많은 이들이 처해 있는 예속된 노예의 상태인 거죠. 폭군들은 이러한 슬픔을 잘 이용합니다. 그래서 나를 따라와야 해, 혹은 너는 해봤자 안 되니 이 체계에 의존해야 돼 등등 잔인한 표준을 제공하죠. 또한 내가 잘 안 된 것은 모두 내 탓이오라며 스스로 회개하거나 반성함으로써 그 슬픔의 상태를 극복하라고 말하는 무책임한 이들이 바로 여기서 들레즈와 스피노자가 언급하는 성직자입니다. 눈앞에 구덩이가 있어서 나아갈 수 없는 걸 아는데 그걸 메울 생각은 안 하고 구덩이에 빠지는 것이 내 탓이니 하고 마음으로 극복하라는 것, 너무 잔인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들레즈와 스피노자가 지적하듯 이러한 슬픔과 나쁜 만남을 피해갈 수가 없는 것이 우리의 처지입니다. 그러나 내 욕망에 이미 주어진 원칙이 없다는 것을 인식하고 자신의 원칙을 스스로 세워갈 수는 있을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속의 윤리를 해체하고 넘어서는 욕망의 윤리입니다. 욕망의 윤리 앞에 우리는 한 가지 어려운 문제를 만날 수 있습니다. 욕망이 생성될 수 있고 원칙을 스스로 만들 수 있는 것은 결국 모든 것이 가능하다고 말하는 도덕적 무정부주의거나 윤리적 방종이지는 않을까 하는 의구심이 바로 그 문제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 신지영 선생님은 다음과 같이 정리합니다. 왜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우리의 시간을 나의 상처와 상대의 잘못과 복수라는 생각으로 가득 채우고 있는가? 오히려 그 모든 구분과 분별에서 벗어난 다른 무한한 가능성들이 열려있는 것이다. 모든 것이 가능하다는 것은 이러한 차원에서 이해되어야 할 것이다. 여전히 어렵지만 욕망의 윤리란 이러한 문제일 것입니다. 우리는 자신의 욕망을 실험하기도 전에 수많은 제약을 먼저 생각합니다. 그러나 실험은 언제까지나 새로운 시도일 뿐입니다. 성공해야만 한다는 강박이 실험 자체를 무산시키는 거죠.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김태환의 키노아이였습니다.